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입니다. Hello, my name is Sophie, and this is my mom, Monica. You all know that. And today,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예린맘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번 방학에 어떤 계획을 짜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방학 동안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즉, 방학 동안에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둘 다 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계획을 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초등 저학년에서 가장 첫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그나마 시간이 많아서 다독이 가능한 시기는 초등 저학년 때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읽을 책의 목표를 설정하셔서 북트리를 만드시고 목표가 완성되면 아이가 원하는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한글책의 경우에는 학년별 추천 도서와 2학기 교과 연계 도서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습관을 자리 잡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책의 경우에도 매일매일 해왔던 습관대로 최소 1시간 정도 좋아하는 책 장르에 맞춰서 책 읽기를 하게 해주세요. 3학년이라면 그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뉴베리 수상작들을 이번 방학을 통해서 읽어보게 하는 것도 좋겠어요. 방학이라서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거나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그런 부분을 채워주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한글의 경우에는 책 읽기 외에 독해 문제집이나 어휘집을 추가하셔서 정독 연습을 조금씩 시켜주시는 것도 좋고, 방학 동안만이라도 일기 쓰기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글쓰기 연습도 됩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아이가 주로 읽는 책 장르가 넌픽션이냐 픽션이냐에 따라서 좀 부족했다 싶은 것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경우에는 넌픽션 과학이나 사회 관련 미교를 추가해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는 날도 많게 되죠. 이럴 때는 가까운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다니시면서 아이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초등 저학년에서는 초등 3학년에서 초등 6학년까지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쓰고 외우게 해주시는 것도 계획표에 첨가할 수 있어요. 물론 엄마표 영어로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초등 6학년 영어 교과서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학교 영어가 한결 수월하게 느껴지죠. 이처럼 아이에게 맞는 단어 외우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 너무 긴 시간은 아이를 지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루에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초등 단어를 위한 어플로는 저는 클래스카드라는 어플을 권해드립니다. 이 어플 안에는 초등 영어 단어나 중고등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수능 영어 단어 등도 모두 익힐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에요. 초등 저학년에서는 영어가 재미있어야 합니다. 게임식으로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 부담 없이 단어를 외울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여름방학 특강을 활용해 보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심심해할 아이를 위해서 또는 그동안 어학원을 보내지 않고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했던 어학원 생활을 잠시나마 체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2주 정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어학원 방학 특강에서는 글쓰기나 원서 읽기 또는 가볍게 영어 쿠킹 클래스 등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미뤘던 각종 박물관과 과학관,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장소 등을 방문해 보시는 거예요. 초등 3학년부터는 사회 과목이 추가되고 살고 있는 지역 사회문화재와 장소들이 수록되어 나오는데요. 처음 접하는 장소들 때문에 사회가 마냥 재미없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름방학 때는 부지런히 이런 역사 유적지 등을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처럼 2박 3일이나 3박 4일 계획하셔서 경주를 둘러보시고 오시는 것도 역사 공부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박물관과 과학관을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면 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이 뭔지 알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앞으로 두루두루 성장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스피킹 향상을 위해서 화상 영어를 일주일에 2, 3회씩 이용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생활 영어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똑같은 얘기만 원어민 튜터와 나누게 되죠. 체험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지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 지식을 영어 스피킹에 담아낼 때 생활 영어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는 것이 많고 할 말이 많아야 영어 스피킹도 잘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이런 흐름을 깨닫지 못하시고 영어 문장만 아이에게 줄줄 외우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책도 책이지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학입니다. 그동안 학교 생활로 수학도 일정한 시간 외에는 투자할 수 없었지만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한 학기 또는 1년 선행으로 개념을 잡게 해주시고 1학기에 배웠던 수학을 좀 더 깊은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지기를 합니다. 또 단원별로 아이가 어렵게 느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문제집을 사서 그 부분만 풀어보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어와 한글 타이핑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학년 때는 물론 손으로 글을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타이핑도 피아노 치듯 매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손으로 노트에 적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타이핑으로 글을 써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줌 수업이 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대로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도 부모님도 아이들도 혼란을 겪고 있어요. 반대로 홈스쿨이 많은 미국의 경우에는 초등 2학년만 벗어나도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기본은 타이핑의 시작입니다. 한 예로 예린이는 현재 인도 언니를 사귀어서 가끔 화상으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채팅도 하는데요. 영문 타이핑을 못하면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컴퓨터 자격증에 도전한다든지 2학기 국어 교과서를 읽어본다든지 과학 실험을 몇 차례 해본다든지 3학년 때부터 시작할 생존 수영을 위해서 수영 등의 스포츠를 마스터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린이의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 체험도 이번 방학 때 해야 할 일에 넣어두었어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래에 무엇인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아이가 그것만으로도 효녀, 효자라는 말이죠. 그만큼 되고 싶은 꿈이 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수동적으로 열정도 없이 시키는 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동적인 삶을 갖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방학을 이용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엄마표 영어 성장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험담과 팁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네이버 TV 채널에서는 엄마표 영어로 성장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교재나 책 리뷰 등의 포스팅도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